더머씨 이양란 약사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약사회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약사회관이 38년 만에 드디어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시죠? 잘 풀리는지 선물을 들고 세관장한 대한약사회관 집들이로 왔습니다. 우리 약사들의 얼굴이고 또 외부 인사들이 처음 방문하는 곳이기도 한 대한약사회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 장애인 주차 시설이 지금은 사실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장애인 분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바뀐 게 입구에서부터 눈에 띕니다. 1층 들어와 보면요. 저기 앞에 대한약사회 로고 보이시죠? 그 뒤로 화장실이 좀 노출이 되어 있어서 살짝 좀 보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 로고가 앞에 놓여 있어서 훨씬 좀 상징성도 있고 좀 깔끔해 보이고 그 뒤로 없던 또 장애인 화장실 생긴 게 보이네요. 우와, 저거 너무 반가운데요? 믿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생겼습니다. 1984년도에 처음 지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확률이 높죠? 지하로 먼저 내려가 볼게요. 제가 지하 2층으로 와본 적이 있거든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천정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천정이 저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좀 밝아졌네요. 이게 지하라서 공기가 순환이 좀 잘 안 돼서 여기서 아예 근무를 못하기도 해서 외부 공간에 이 유관 시설들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2층으로 바로 한번 가볼 텐데요. 전 같으면 열심히 걸어서 올라갔을 텐데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호사를 누려봅니다. 2층이 우리의 8만 약사들의 상징, 대한약사회 집무실 그리고 직원들의 상근하는 근무 공간이네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3층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전기 절약을 위해서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곳. 여기는 약사 공론 그리고 회의실. 아까부터 느낀 건데 회의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여기다 보실래요? 여기는 뷰 맛집인데요. 여기 프리미엄 붙겠는데요. 와, 좋아요. 여기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좋은데요. 자, 아쉽지만 뷰 맛집을 뒤로 하고 갈 길이 바쁘니까 자, 우리 할만 약사들의 전통 얼른지 약사 공론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층에 제 기억으로는 원래 강당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바뀌었는데요. 짠. 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환자 안전 약물 관리 본부, 재단법인 의약품 정책연구소, 또 대한약학회. 저는 이렇게 뭐가 많은 줄 몰랐어요. 이래서 우리 약사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강당도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한 15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뭐 학술 행사라던가 이사회 이런 것들 수용이 가능하고요. 총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한 번 하는 행사를 위해서 이 전체 4층을 비워두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오밀조밀하게 4층도 또 회의실도 있더라고요. 좀 더 이 업무 공간을 더 확보를 한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4층 한번 둘러봤고요. 제가 첩보에 의하면 옥상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살짝 엿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람 쐬기 좋은 날. 공기 좋은데요. 네. 작긴 해도 네, 직원들이 잠깐씩 나와서 네, 휴식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뒀네요. 네, 끝으로 2층에 있는 대한약사 회장님실 앞에 제가 서 있는데요. 안에 회장님이 계시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잠깐 들어가서 회장님과 인터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이 8만 약사들을 대표하는 이 대한약사회관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네, 기존 약사회관과 지금 새 단장한 약사회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리모델링을 하실 때 어떤 점을 좀 포인트를 두고 좀 이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몇 가지 이 주안점을 뒀던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들을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실 1984년도에 지어져서 천장에는 성면이 있고 이 지하에는 누수와 이제 공기, 이 공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유관단체들이 회관에 못 있고 밖에 많이 있었어요. 관련 유관기관들이 전부 다 대한약사회관에 다 모이는, 그래서 여러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가 생기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공간 활용이 너무 잘 안 되고 있어서 회의실 공간이 굉장히 좁았어요. 회의실 공간을 늘리고 회무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회의실이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 8만 약사들의 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한약사회관 조그만 것 하나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이 리모델링을 할 때 좀 어려운 점, 애로사항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건축은 해도 리모델링은 하는 게 아니다.
아마도 이 리모델링의 이 과정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여름에 직원들이 이 회관을 떠나지 않고 각 층별로 공사를 하면서 에어컨도 없는 상태에서 한 3개월을 4층으로 3층으로 이제 옮겨 다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했고, 우리 회관을 그 서초동에서 흉물이라 그랬어요. 너무 밖에서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러던 부분들이 약사사회 위상처럼, 물론 건물이 그 위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약사회관이 그래도 모양을 좀 갖추게 한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17년 전, 네, 약학 대학생이었을 때 처음, 네, 대한약사회관에 왔는데, 그때도 좀, 오래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신설된 느낌의, 네, 리모델링한 회관에 자꾸 누군가를 좀 초대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체감도 참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새 단장된 이 회관에서 좀 새 마음 새 뜻으로 네, 어떤 회무를 좀 펼쳐나가고 싶으신지. 사실은 건물이 이렇게 뭐 깨끗해졌다고 해서 회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네. 하지만 여러 가지 회무의 효율성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일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턱 되는 일이 없다.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예를 들면은 자가투여 주사제 네. 같은 경우에 580원이던 조제료를 5,200원으로 이렇게 20년간 묶여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늘 말로만 해야 한다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고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게 이제 단독 처방인 경우에만 수가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진행해서 다음에는 병용 부분, 이 경무용제와 이 병용할 때 자가주사제 부분에 대한 주재료도 정상화하는 것들, 뭐 이런 방식의 회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 단체가 있고 정부가 있고 이럴 때 일을 풀어가는 방법들은 대한약사회는 그렇게 결실을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은 이제 인기 영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이 옳다. 뭐 이런 부분들을 회관 이렇게 새로 되고 나서 그런 방식들을 지켜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더 많은 열매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제가 끝으로 네, 더 잘 풀리는 약사회 되시길 바라는 의미로 네, 선물 드리고 가겠습니다. 새 집에 네. 아주 좋은 휴지 선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